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역사인문 아카데미 오늘 제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3강은 훈급입니다. 그러니까 1강의 품, 2강의 개, 그리고 3강의 이제 훈입니다. 훈이라는 글자는 이 종묘의 가장 중요한 제기를 이렇게 닦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제사관리사니까 엄청나게 영예한 거잖아요. 그 임금님의 그 제사를 모시는 그 정이라는 또는 궁궐에 있는 그걸 이렇게 관리하니까 얼마나 명예가 있겠어요. 그런 뜻이 훈입니다. 훈. 그래서 명예를 존중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아명은 귀농입니다. 왜 귀농이냐? 사도세자가 그 이모화변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다산의 아버지가 시골로 돌아갔어요.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조임금이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다산이 태어났다 해서 되게 아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금방 알아요. 이름을. 역사는 귀농. 그 다음에 자오는 미용. 널리 쓰일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너는 널리 쓰일 거라. 근데 그분은 널리 쓰인 건 책이죠. 결국엔 경세표나 이런 게 목미심서가 맞는 것 같아요. 미용. 그 다음에 나주, 정약용, 명호. 그 다음에 아오는 다산. 다산은 백년사가 있는 거기. 강진에 유배한 후에 그 다산 거기에 초당을 짓고 살면서 그걸 이제 아오는 많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게 이제 다산. 그죠? 그리고 시오는 문도입니다. 어떤 글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산 정혁 선생님의 이력서고요. 훈계, 훈작은 똑같고 훈은 철저하게 영예다, 훈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훈작 정도로. 그 대신 이 훈은 실직이나 이런 것도 없고 월급도 안 주고 오로지 명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훈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뭐냐면 철저하게 영예만 존중하고 특권은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특권은 없어요. 그 대신 영예로운 거예요. 그 대신 이걸 뭐라 하냐면 비품이라고 해요. 뭐냐면 품계와 똑같이 봐준다. 비품 또는 품계와 함께 본다. 식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이 고려 이허겸의 비석입니다. 이허겸은 인주씨의 중수주입니다. 인주씨.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에서 이자겸 집안들이 이자겸이 아마 현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그 조선 고려 최고의 문벌을 했던 그 집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허겸 여기 보면 여기 그때 당시 이제 벼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서 좌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서 좌복이라는 상서성에 있는 직책인데 이 사람은 이걸 맡은 적이 없어요. 벼슬을 한 적이 없어. 그 대신 나라에서 후대에 이제 준 거예요. 이 시대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상서 좌복이 하는 정이품에 해당되는 상서상 해당되는 요겁니다. 품계.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훈은 이거 훈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작이고 훈작. 근데 이건 상주국의 정일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적겠죠. 상서성 좌복이야. 그러고 나서 원래 이제 관직부터 쓰는 거니까. 그리고 훈작은 나중에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훈으로서 이제 상죽을 쓰고 작으로서 이제 소성 백을 쓰게 됩니다. 그럼 소성은 어디냐? 인천입니다. 인천 소성. 그래서 항상 훈작으로 쓰는 겁니다. 훈작. 그래서 품계 훈작 순으로 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품이 정이품이니까 일부러 안 쓴 거고 정이품. 그다음에 이때 당시 개는 못 받았고 그리고 관직으로서 개에 해당되는 관직으로서 상서성 좌복이라는 관직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훈작으로 상주국 소성백이라는 걸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훈은 녹봉동이 없는 영예직이다. 영예직 철저하게 영예직이다. 그리고 품급과 같은 대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서 이 내가 훈급을 받았다면 어느 행사든 다 초대해 받는 겁니다. 왜냐면 훈급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임금님이 만약에 궁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 훈급을 받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서 상주국같이 정일품 훈급을 받았다면 영의정과 같은 반열에 딱 앉는 거죠. 그 대신 실직을 가진 영의정이 앞줄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개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훈을 받은 사람이 세 번째고 작을 받은 사람이 네 번째인데 조선시대는 훈작은 없다니까. 그냥 고려시대는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품계, 훈작, 순으로 앉으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비품, 시품이라고 합니다. 품계와 견준다 또는 품계와 같이 본다. 이렇게 하고 훈급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어떤 그 사람의 그 이력서인데 여기 보면 여기 상주국이라고 해서 상주국에서 훈급이 있습니다. 훈 다음에 작을 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노나라 땅, 노군이라 해서 노나라 땅에 개국공이라는 작급을 받았습니다. 작급. 그러니까 훈작, 상주국, 개국공. 개국공은 최고의 명예죠. 신라도 삼국을 통일한 후에 새로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유신한테 개국공이라는 작호를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서 작호를 더 높여서 흥무왕이라는. 그러니까 김유신은 개국공, 흥무왕 두 개를 갖는 거죠. 단계별로. 자, 그래서 이것을 훈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시기에는 문훈과 무훈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품부터 쭉 밑으로 쫙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도 똑같이 개와 같이 문무 이렇게 해서 품계와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백제 옹진성주로 의자왕을 잡아서 항복한 백제의 배신자. 이 사람이 나중에 장안성에 가서 우리나라 수비대장까지 했던 역적 중에 역경이죠. 그런데 비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당, 고.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고라 하는 거예요. 대당, 고. 그 다음에 좌위위, 그죠? 좌위위, 대장군, 그죠? 예식진, 묘비지명. 근데 여기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 끝에 보면 여기 여기 보이죠? 상주국. 이렇게 상주국.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당나라한테 받은 훈급이 상주국.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일품에 해당되는 훈급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예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우를 받은 자손들이 이 훈급을 승계를 해요. 그러니 자손들은 배신이나 반란만 안 하면 나라에서 다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훈급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품계 훈작과는 별도로 최고의 영예가 있습니다. 최고의 영예.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력서에 앞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막 엄청나게 길어. 뭐 정사 무슨 좌명 무슨 해가지고 개국공신, 좌명공신. 그 앞에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걸 다 빼고 마지막에 이름만 기억하죠. 이래서 뭐 개국공신, 정사공신, 정사공신, 선무공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18명의 무관한테 준 겁니다. 선무공신. 근데 황당한 호종공신이죠. 선조 따라다녔다고 주는 공신. 그럼 뭐 100명이 넘으니까. 선무공신 겨우 18명. 예를 들면 그것도 1등, 2등, 3등에서 1등은 세 사람만. 권율, 이순신, 그다음에 권율, 이순신, 원균 세 사람만. 자, 근데 이때 이제 김시민이 2등급을 받았는데 정식은 효충장의. 그러니까 충을 드러내고 의를 굳세게 하고 힘을 합해서 물을 널리 펼쳤다. 그래서 선무공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훈호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아마 훈호가 있는데 18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23개가 되어 있는데 폐훈이 있어요. 폐훈. 그게 뭐냐면 광해군 때 줬던 거. 사푼 됐어요. 사푼. 우리가 훈호하면 이제 뭐가 기억나냐면 조광조가 중종 때 준 그 공신 그거 다 가짜다. 사푼하라고 그러잖아요. 사푼. 공신 그것도 사건. 그게 이제 이 훈호입니다. 훈호. 모든 것의 최고. 공신패도 주고, 뭐 공신 노건도 주고, 공신 교지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 집안 대대로 키워졌던 이른바 로얄 패밀리. 우리가 청와대 뒤에 있는 그 공신단이 바로 그때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거죠. 공신단. 공신은 우리말로 하면 조선시대 최고의 로얄 패밀리다. 그것이 바로 훈호다. 훈호는 다 공식 이름이 있어요.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걸 줄여서 그냥 개국공신, 뭐 선무공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하고 훈호하고 가장 근접한 게 훈장입니다. 훈장, 포장. 우리나라는 이제 훈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이 높은 사람 훈, 그다음에 그 격이 좀 떨어진 사람 포장.
훈포장이라고 하는데 훈장은 1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대훈장, 건국 훈장. 그리고 포장은 똑같이 포장도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2종. 그래서 무궁화 대훈장은 오로지 한 등급. 그래서 대통령을 맡은 분한테만 줍니다.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무궁화 대훈장 받은 분이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건국 훈장부터 과학기술 훈장까지는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으로 나눴으니까 총 등급은 56개가 됩니다. 11개에다 5상이고 55개에다 무궁화 대훈장까지. 자, 그래서 요걸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이제 무궁화 대훈장을 빼면 최고 예우가 건국 훈장입니다. 그 건국 훈장의 1등급이 대한민국장, 2등급이 대통령장, 3등급이 독립장, 4등급이 애국장, 5등급이 애족장인데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장을 받았어. 얼마 전에 바꿔서. 그 다음에 나석주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대통령장.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은 다 국립묘지에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국훈장을 통해서 5등급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포츠. 국가기록에 있는데 스포츠는 청룡장, 맹호장, 그죠?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에서 거상장인데 이 상자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그죠? 코끼리 상자. 그 다음에 백마장, 기린장. 그래서 요 5단계를 하고 이 최고 등급을 받은 사람이 김연아 청룡장을 받았고요. 얼마 전에 그 축구 시합 해서 손흥민이가 청룡장 받았죠. 그때 이렇게. 그래서 최훈장도 이렇게 5등급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우리 학습자분들 또는 구독자분들께서는 훈급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 품계훈에서 훈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